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컴 회계학 강의 커리큘럼 요거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학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먼저 시험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계학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커리큘럼 소개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세컴 회계학, 왜 세컴이라 지었냐라는 거죠. 자, 세콤은 새로운 콤팩트 회계학의 약자예요. 새콤 달콤, 그거의 세콤 맞는데 다만 새로운 콤팩트에서 새 하고요. 콤팩트, 요거는 압축 요약이 들어간다는 거죠. 좀 신선한 콤팩트하게 강의를 하겠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우리 콤팩트라는 게 저의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 양이 엄청나게 많긴 해요. 근데 우리 공무원 회계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엄청나게 사실은 회계학은 공부 분량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회계학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따만큼이 공무원 회계학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컴팩트하게 제가 압축 요약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학 강의의 모토는 뭐냐면 최소양으로 어떻게 한다? 최고의 점수를 노린다. 자, 요거는 콤팩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최소의 양으로 어떻게? 최고의 점수.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보면 회계학이 엄청나게 양이 많지만 어차피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제가 양을 줄여 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쏙쏙 그것만 강의를 할 거니까 그거만 열심히 하셔도 점수가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저의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제 강의 이름을 소개 먼저 시켜드린 거고요. 이제 회계학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시험 소개랑 출제 경향 분석 해드릴게요. 시험 같은 경우에 7급이 있고요. 9급이 있고 관세직 9급이 있죠. 7급 같은 경우에 회계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정부회계라는 게 있어요. 또 원가관리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7급에는 원가관리회계가 없어요. 9급에 보시면 재무하고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가 같이 나오죠. 근데 7급은 원가관리회계가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정부회계가 나가는 거고요. 9급은 다 공부하셔야 돼. 좀 까다롭긴 하죠. 근데 내용 자체가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무회계, 원가, 정부회계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관세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라고 과목이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7급하고 9급은 회계학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회계학 그렇게 부르고 관세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재무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야에 따라서 공부하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7급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가 거의 주로 나와요. 대부분 다 재무회계고요. 2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재무회계, 정부회계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 말문제고요. 맞출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9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원가도 어느 정도 나와요. 정부회계보다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부회계는 7급하고 동일하게 2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관세직 9급은 전부 다 재무회계죠. 20문제 전부 다 재무회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말문제 그리고 계산문제 비중을 또 알려드리죠. 말문제하고 계산문제가 있으면 우리 회계학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계산기가 없이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계산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정도. 곱하기도 그렇게 복잡한 곱하기는 낼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쉬운 곱하기, 쉬운 나누기, 그 정도의 산수, 그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계산기가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문제가 나온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형 같은 경우에는 35%, 얘가 6문제, 8문제 정도 수업 문제 중에서 차지하고요. 계산형 같은 경우에 65%,
대부분이 계산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재무회계가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재무회계 위주로 각 챕터별, 단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단원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대충 봐도 각각의 챕터별로 출제되는 양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많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챕터별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한 문제씩, 두 문제씩 되고 있으니까 공부 방법도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 넓게 가져가셔야 되죠. 끈기 있게 마지막 챕터까지 공부를 하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한 장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깊이 있게 판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넓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마지막 챕터까지 공부를 하셔야지만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챕터 중에서 좀 중요한 파트 찝어드리면 재고자산 중요해요. 재고자산 제법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무형자산. 요거는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그래서 내용도 많고요. 거의 재고자산의 2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챕터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현금 흐름표라고 있는데 얘도 요즘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현금 흐름표 되게 중요한 파트라는 거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니까 우리는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이론 강의 요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 강의 들어갈 건데 요거는 기출 문제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미 과거에 출제가 된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 강의부터 보면요. 자, 이론 강의는 3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할 거예요. 책은 한 권이에요. 책은 세콤 회계학 요거 한 권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커리큘럼은 기본 강의가 기초 회계, 기본 회계, 그리고 심화 회계까지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기초 회계는 회계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회계 원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뭐 회계 개념이라든지 재무제표, 거래기록, 분계, 총계정 원장,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이런 게 다 회계 원리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일장을 가지고 기초 회계 강의가 들어갈 거고 이게 하나의 강좌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회계가 들어갈 건데 기본 회계가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공부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은 여기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체계, 뭐 재무제표 표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각각의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현금흐름표 이런 각각의 파트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기본 회계 과정에서 준비를 할 거고 심화 회계는 조금 어려운 것들 우리가 끈기 있게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출제 경향이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습 방법도요. 전 범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끝까지 마지막 챕터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부담 없이 마지막 챕터까지 보려면요.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회계는 제가 컴팩트하게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10% 있죠. 10%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걔는 심화 회계에 따로 빼서 여기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부담감이 줄 거예요. 마지막 챕터까지 가는데 중간에 포기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걸 갑자기 해버리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좌절감, 포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챕터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갈 수 있도록 기본 회계 과정을 부담 없이 그리고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10%는 심화 회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봤던 거 또 본다. 아니면 새로운 거 계속 본다. 봤던 거 또 보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회계에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심화 회계에서는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리뷰가 정말로 중요해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다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번 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한 번 돌리고 빠르게 또 한 번 돌리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독이 중요한 만큼 제가 핵심적인 코어죠. 코어. 핵심을 기본 회계에서 다루고요. 그 코어를 심화 회계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죠. 코어가 잘 잡혀 있다라는 거죠.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요.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코어를 잘 잡아 놓는 게 중요해요. 밑에 요 다져놓는 게 중요하죠. 뭐 건물 짓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1층을 잘 다져놔야지만 2층을 올릴 수가 있잖아. 1층이 막 흔들려 버려. 2층 올리다가 건물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1층을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2층을 올린다. 그 개념으로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강의를 한다는 거죠. 기본 회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 기초 회계라는 게 있는데 기초 회계는요. 제가 또 2개의 강좌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기초 회계 같은 경우 회계 원리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먼저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수십 시간을 들었어. 한 40시간, 50시간 막 이렇게 들었어. 근데 또 공무원 회계를 공부한다고 해서 복식부기 배우고 시산표 배우고 그러려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미 복식부기가 뭔지 알고 있고 거래 판료소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초회계 같은 경우에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초회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 아예 기초적인 회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회계 12강짜리를 하나 커리큘럼으로 마련을 해놨고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회계 요약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미 회계 원리를 한 40시간, 50시간 들었어. 근데 또다시 막 복식보기 듣고 있고 차변, 대변 듣고 있고 차변, 대변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시라면 굳이 12강 들으면 안 되겠죠. 비효율적이야. 12강,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듣는 거 대신에 한 강의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기초 회계는 처음부터 회계를 접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초 회계 요거 진행하시고요. 플러스로 요것도 들으시면 리뷰가 돼서 좋을 거고요. 아예 회계 원리를 이미 수강을 했어. 학교 다니면서 접해봤고 차변, 대변 정도는 안다라고 하면 굳이 12강 들으실 필요 없이 건너뛰고 1강 정도만, 한 강, 요약 강의만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요거 둘 다 들으시면 괜찮아요. 요거는 요약이니까 리뷰가 될 겁니다. 요걸 하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하고 나서 기본 회계 요걸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요건 필수 과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신다고 하면 요건 필수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회계 원리를 수강하셨다고 하면 얘는 건너뛰고 요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초보, 회계 초보. 회계 초보는 기초 회계부터 가시면 되겠고 회계 초보는 아니야. 회계 초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요. 회계 초보는 아니야. 나는 이미 회계 원리 다 수강했어. 그러면 기초회계 요약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기본 회계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코어. 그래서 요거는 핵심 강의. 요거 끝내고 나서는 심화 과정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심화 과정에서는 추가하는 것도 있고 요거 한 번 더 리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론 강의. 자, 이론 강의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요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출문제 풀이 강의. 요거는 기출문제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 좀 안 좋은 게 같은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기출문제 풀이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문제는 안 나오죠. 근데 숫자만 바꿔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기출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같은 유형, 맨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소 공부량으로 최고의 점수를 노릴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유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이만 열심히 하셔도 거의 점수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80% 이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80% 이상. 여기에 플러스 알파, 센스가 있으시면 어차피 기출문제 조금 응용한다고 해도 논리만 잘 아시면요. 80% 플러스 알파, 거의 10% 플러스해서 90점 이런 걸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90점 점수를 기출문제만 풀어도 맞을 수가 있다. 왜냐? 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80%, 최대한 90%까지도 커버 가능한 게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요거로는 약간 부족하죠. 10%, 20%? 그럼 뭘 하면 되죠?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될 건지 그런 예상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출제한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초점이 뭐냐면 포인트. 자,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요걸 테스트하는 것인데 어떤 테스트가 사실 중요하냐면 문제는요.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계학 시험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20분 안에. 계산 문제 막 있는데 그거를 20분 안에 풀 수 있느냐? 조금 모자라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셔야 돼요.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는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알 수 있게 돼요. 문제 풀이 순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죠? 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말 문제. 그거는 금방 풀리거든요. 한 10초, 20초, 30초. 그 정도 안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말 문제예요. 말 문제는 어렵지도 않아.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야. 왜냐?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말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죠? 계산 문제를 푸는데 계산 문제는 골라서 풀어야 돼. 계산 문제는 100점 방지용으로 나오는 그런 난이도 상짜리 문제가 있어요. 폭탄 문제라고 부르죠. 폭탄 문제가 있고 난이도가 중이라든지 하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뭘 풀어야 되죠? 당연히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계산 문제 중에서 중하짜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거는 연습을 좀만 하시면 중하짜리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짜리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파악이 안 되다가도 나중에 모의고사를 점점 쳐보시면서 이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실 수가 있어요. 중하짜리 문제를 푸시고요.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난이도 상짜리 계산 문제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는 게 관건입니다. 안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풀다가 시간이 땡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해요. 1번부터 풀이하시면 안 된다는 거 1번부터 풀이하시지 마시고요. 말 문제부터 풀이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골라서 중하짜리 잘 골라가지고 푸시고 마지막에 상짜리를 한 번 더 건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풀다가 상짜리 만났다. 못 풀겠어. 빨리 패스를 하시고 중하짜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문제를 먼저 풀이를 해주셔야지만 점수를 좋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 커리큘럼 요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나중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